지나간 경북 지역의 농작물 피해 면적이 726헥타르에 이르는 가운데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향해강 사업이 시행 중인 포항 냉천이 태풍만 오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수백억 원을 들인 공사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양돈 농장으로 군이 농장의 돼지가 출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북도가 관련이 있는지 정밀 조사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과 경주, 영덕 등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곳곳이 상처투성이인데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복구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해수욕장. 태풍이 언제 왔냐는 듯 바다는 평온한 모습이지만 2km에 이르는 백사장은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대부분 나뭇가지와 생활 쓰레기들인데요. 양이 많다 보니까 수거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엄두도 못 낼 상황에서 해병대 1사단 장병 1,600여 명이 태풍 피해 복구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이 큰 만큼 저희 포항에서 근무하는 해병 대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이렇게 대민 지원에 나왔습니다. 강풍에 벼가 넘어지는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시 흥해 들판에서도 벼 세우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확을 바로 앞두고 발생한 피해라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많이 썰어졌는데 병력들이 이리 와서가지고 도움을 주니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도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추수량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과일은 하루라도 빨리 낙과를 전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안도로의 태풍 피해 실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진 근남면에서는 80m에 이르는 해안도로 축대가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 포항 구룡포 해수욕장과 경주 양남면 해안도로도 파도에 유실되면서 바다와 인접해 조성한 구조물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만큼 공무원과 군 병력,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복구 활동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경북 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이 726헥타르로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경주시가 82.8헥타르, 포항 60.4헥타르로 벼 작물이 피해 면적의 51.2%로 가장 많고 사과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문화재 구역의 나무가 많이 넘어져 12건의 피해가 났습니다. 양동마을의 나무 20그루를 포함해 흥덕왕릉의 4그루, 동군과 월지의 1그루 등 6곳에서 나무 27그루가 넘어졌고 칠부람 주변 석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태풍 때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고향해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포항 냉천인데요. 지난해 수해를 입고도 똑같은 공법을 고집하다 보니 아까운 세금을 물에 띄어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네이가 휩쓸고 간 포항시 오천읍 냉천입니다. 7년 동안 3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상당수 시설물이 떠내려가면서 추가 예산 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올해도 피해는 반복됐습니다. 냉천은 큰 비만 오면 급류가 형성되는 하천이어서 물살에 강한 공법이 필요한데도 벽돌을 깔아 광장을 조성한 겁니다. 떠내려간 벽돌을 골라내느라 인부들이 자갈밭을 뒤지고 있고 군데군데 떠내려간 토사를 메우느라 중장비가 분주히 오갑니다. 자연재난 판정을 받아 국비를 따내기는 했지만 국비 역시 세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위험도 느끼고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한 이 동네 한 20년 살았는데 해마다 비만 오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는데 주민으로서 예산도 아마 이거 많이 낭비될 것 같고. 포항시는 지난해 해병대 축제와 포운문화재 행사를 치르느라 광장에 벽돌을 깔았다며 올해는 항구적인 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부가 협의해서 그 공법을 그 유색 콘크리트 공법으로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약 2억 원이 추가돼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흥해읍 곡강천 야구장에 깔아놓은 인조잔디 역시 지난해 태풍 콩네이 때 물살에 들떠 폐기하고도 또다시 인조잔디로 재시공했습니다. 올해는 용연지 수문을 미리 개방해 저수율을 70%까지 떨어뜨려 놓는 바람에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야구장은 곡강천 본류 바로 옆에 조성돼 있어서 큰 물이 지나면 곧바로 유실될 수 있습니다. 급류에 약한 공법을 고집해 세금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 내남면에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을 두고 마을 이장이 면사무소 앞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주시가 지난 8월 10개 발전소를 함께 묶어 재해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1개 발전소만 평가했다며 이는 주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7개 발전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재해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심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남면 박달리에는 7개 발전소가 허가됐는데 이 중 한 곳만 개발 행위 신청을 접수하자 주민들은 쪼개기 신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경기도 김포, 파주, 인천 강화군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양돈 농장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돼지를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경북 군위의 이 양돈 농장은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 농장으로 지난 9일 어미 돼지 11마리를 실어 보냈습니다. 9월 9일 날 청안에 대어놨던 차를 우리 농장에 있는 후보들 11마리 싣고 문제의 농장에 분양을 하고 다시 청안에 내놨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농장에 온 적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농장 돼지의 혈청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30일까지 이동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돼지 열병 의심 농장과 역학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지난 18일 경기도 연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뒤 역학 관계에 있는 경북 지역 농장을 확인하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돼지 열병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경상북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는 등 병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대구 경북 공무원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5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북이 466명, 대구가 130명으로 모두 59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전국에서는 지방공무원 4,200여 명 가운데 1,900여 명이 견책 처분, 1,700여 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3년 전 경주 강진 당시 기와 지붕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와 고정 장치가 개발돼 특허를 받았습니다. 또 문화재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경고가 나오는 기술도 상용화되는 등 문화재 방제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규모 5.8의 강진에 경주의 한옥 기와 지붕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5집의 한 집꼴로 기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기와 탈락을 줄이는 기술이 새로 개발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기와 고정장치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와의 끝부분을 디귿자형 고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서 그 진동이 와도 혹은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불어도 쉽게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전 여대생 3명이 첨성대에 올라가 셀카를 찍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간에 무단으로 국보에 올라가 놀아도 아무런 경고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문화재 방제 시스템이 개발돼 이런 일에 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하면 레이더와 카메라가 정확하게 감지해 음성 등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첨성대 주변 2m는 출입 불가 지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충남 보령시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예전에는 오작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랑 레이더랑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을 구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지진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면진 기술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판과 판 사이에 쇠구슬을 넣을 경우 지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경주 지진 이후 국립경주박물관과 진주박물관에 사용됐습니다.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 수산물 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질식 사고로 숨진 판반따오 씨의 추모식이 오늘 해당 업체 앞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대구 경북 이주민연대 회의가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식 장례식과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대경 이주연대 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주가 유족에게 사주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며 규탄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경북도의회의 조례 제정이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의장단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범 기업 조례 제정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전국 17개 시도의원들이 전범 기업 구매 제한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등 5개 시도는 조례안이 이미 통과됐고 경북 등 나머지 12곳도 심사를 앞둔 상황. 전국 17개 강력시도에서 동시에 시작하게 되면은 1년에 최소한 5천에서 한 1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은 저는 전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전범기업 조례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국 시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특정 일본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대우가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실제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대일 외교 전략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시도의장단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동시에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덕적 우위는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국제법적으로 통상에 관해서는 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그 다툼에 이 조례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9월 임시회에서 다루려던 경북의 전범기업 조례안도 상임위 단계에서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역시 상임위 심사가 보류됐고 이미 조례안이 통과된 충북도 의회는 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편 홍정근 경북도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계비 지원을 현재 월 165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 구규림관리소는 중금속 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수입 목재 펠렛 1,900여 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세관과 함께 영일만 항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수입 목재 펠렛은 분석 결과 크롬과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거나 이물질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량 반송 조치됐습니다. 경북동 해안은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를 보이겠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최저기온 경주가 11도, 그 외 지역들도 15도 아래에서 출발하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되면서 낮과 밤의 큰 온도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높은 물결이 해안가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더불어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20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필승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도는 이번 전국체전 46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1,800여 명을 출전시켜 개최지인 서울과 경기에 이어 종합순위 3위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북선수단은 포스코건설 럭비팀과 경북도청 여자 세팍타크로팀, 수영의 간판 스타 김서영, 김가인 선수 등이 금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